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은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직이 인재상을 갖고 그 인재상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혹은 기존 직원을 역량을 개발을 시켜서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가고 그러면 내부에 어떤 인재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역할 수행이란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가치 제공에 기여를, 공헌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가치 제공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그 경쟁을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일의 주인을 찾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이든 혹은 간접적으로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을 위한 어떤 조직 내의 다른 부문들을 지원하는 것이든 간에 그 일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 그 일을 요구하는 사람에 맞춰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자칫 지시하는 사람이 일의 주인이 되면 왜곡이 되고 정치화가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할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해야 다시 또 피드백을 하죠. 경영에서 경영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그 기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플랜 두 C 그 다음에 피드백인데요. 그 C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중요한 것의 철학적 기반이 무엇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철학적 기반에, 소위 말하면 경영 철학이 되죠. 어떤 철학적 기반에 기조를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지향점이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를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일이 재밌으면 돈 내고 다녀야지. 왜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겠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싫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니 돈을 주고라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인 것이고요. 그 일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책임감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의무감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권리와 배치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거죠. 반대로 일을 하는 의무를 지면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고받기, 계약, 이런 구조가 됩니다. 책임은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어떤 권리 없이 우러나서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감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직책자로서의 책임 혹은 관리자로서의 책임, 경영자로서의 책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비록 돈을 더 적게 받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위나 그 자리에 요구받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돈이 아니라 이제 권한,
이제 부합이 되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책임을 자기 지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줘야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돈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권리 의무 관계, 돈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일을 디파인할 것이냐. 만약에 어떤 경영자가, 관리자가 이런 의무와 권리 관계로서 일을 디파인을 하면 어떤 직원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혹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직원한테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고받기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노력 이런 거는 개입될 가치가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의 경우에는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로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동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영자와 직원이 합쳐서 그 일을 하자. 그리고 그 일을 한 그 결과로서 얻는 그 보상은 같이 향유를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동반자적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책임의 권한. 그래서 어떤 그 직장에서 일을 요구를 할 때 당근과 채찍처럼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 너는 더 많은 일을 해. 뭐 이런 구조로 만약에 경영을 조직 관리를 하면 여기에는 애사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개입될 여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애정 이런 것들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나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생기지 않죠. 그래서 조직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혹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책임감에 따라서 동반자적 관계로서 조직을 운영을 하면 애사심을 요구를 할 수가 있죠. 혹은 애사심을 같이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려우면 적게 나누고 반대로 조직이 굉장히 좋아지면 그때는 더 많이 항류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스탁옵션 같은 경우가 이게 되겠죠. 인센티브가 이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사실은 이런 권리 의무 관계보다는 책임감에 따른 어떤 그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물론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서양의 경영학이라든지 경영 어떤 그런 실제 상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책임감 쪽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수용해서 기존 서양의 어떤 그런 계약적인 이런 주고받는 그의 문제를 조금 이제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고요. 동양적인 데서는 아무래도 합리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의 관리에 충실한 이런 권리 의무 관계 쪽을 이제 좀 많이 좀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레이 존들이 많이 있는 거지만 명백히 나눠집니다. 어쨌든 일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리자나 경영자의 철학이 뭐냐에 따라서 그 조직 경영이나 조직 운용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이 두 가지에 나눠지는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평가다. 평가에서 드러난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왜 할까요? 그게 돈 벌기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얘는 어떻게 보면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목표. 조직의 혹은 경영의 어떤 조직의 경영의 목적은 존재 가치죠. 조직 경영의 목적은 조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실현을 하고 구현을 하고
그래서 지속성장을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돈 버는 것, 매출이 아니죠, 수익. 이 하나의 이제 뭐 이렇게 지표, 측정 지표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 벌기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돈 벌기 위해 평가의 어떤 그 방편으로서 방법으로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요. 결과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과정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원인을 합시다. 원인. 하나의 그 동력. 뭐 이런 평가. 뭐냐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유익한 수익을 위한 평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이 목표보다 더 좋아졌다, 뭐 더 떨어졌다 이런 게 이제 결과 평가가 됩니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돈 벌기 위한 그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다, 혹은 뭔가 다소의 문제가 있다, 혹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돼 있다, 이런 게 돼요. 하나는 이거는 돈 벌기 위한 그 사업을 할 만한 사업 성공의 어떤 가능성이 역량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벌기,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요걸 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하면 직원들이 모두 당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구조가 이제 결과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사후적으로 그냥 평가만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네, 돈을 못 벌었네, 그거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사실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직원들은 당근을 많이 받고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당근을 많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벌었으면 채찍을 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로 계획대로 잘 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도 잘하면 됩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과연 중단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서 극복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경우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노력의 강도나 어떤 그런 가치는 계획대로 내 외부 여건들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어떤 배려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면 결과적인 어떤 그런 목표 달성은 조금 미진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거를 포함하면 여전히 100의 노력만큼 투하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목표 대비 한 10%, 20%밖에 막 달성을 못했어요. 막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막 심각해요. 그러더라도 그 큰 문제를 어떻게든 뭘 하기 위해서 그게 사업을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노력하는 것을 다 합치면 똑같이 100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보상이 전제가 된,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느냐 적게 났느냐는 것은 상대평가가 됩니다. 상대평가. 이게는 가치가, 그 노력의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보통 사업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큰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면 수익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러더라도 갑자기 뭐 일이 잘 돼가지고 잘 풀려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이 올랐어. 그러면 보상을 받습니다. 결과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가 않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평가가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느냐, 일이 원만히 순탄하게 잘 흘러간다고 해서 방만하게 그냥 방치를 하는 그러면 이건 100만큼이 아니라 70이나 60만큼 노력하는 거라면 이건 70점이나 60점이 됩니다. 실제 막 엄청난 난관이 있어서 일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절대평가에 의하면 100이 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수익 측면에서 높을지 모르지만 절대평가를 하면 그 노력의 정도를 보면 이 후자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원인이나 동력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나 사업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똑같이 절대평가가 됩니다. 그 사업이 100억짜리든 10억짜리든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그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거는 100점이고 역량이 없으면 50점이죠. 절대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번에 있는 결과평가는 상대평가 쪽으로 방법이 나오고요. 2번, 3번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로 어떤 그런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결과평가가 반드시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죠. 왜냐면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그 태도가 이 시장이라는 구조,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구조에서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근과 채찍을 위해서 순수하게 노력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노력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고 나는 보상을 못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보상을 안 받겠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은 그러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차이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질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막 노력해서 목표 대비 100% 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그래 저 친구가 훨씬 더 능력이 결과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해서나 내가 좀 모자라니까 그래 박수 쳐주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또 많은 거죠. 세 번째는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능력입니다. 능력보다는 역량이겠죠. 본인이 역량이 알아요. 부족하다는 것을. 그 옆에 있는 동료에 비해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사실은 힘들다는 걸 압니다. 더 잘하기가. 그러면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또 수용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편법을 동원하거나 어떤 그 지름길 같은 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그런 그 왜곡의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 업무나 어떤 사업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사업 쪽에 배치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배치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노력이 바로 정치적인 어떤
줄서기라든지 이런 쪽이 또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통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영자든 혹은 누구든 간에 거기에 있는 저 책임자가 현장을 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곡이 되지 않도록, 이탈이 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거를 일일이 다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정말 단단한 큰 그룹사였는데 망했습니다. 그룹 전체가. 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이 오너가 너무 순진하게 신뢰하고 믿는 거죠. 임원들을. 그래서 이런 당근과 채찍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신뢰하고 믿고 많이 맡겨놓으니까 이런 왜곡 현상이 생기기 조금씩.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일단 임원부터 해서 내 거 챙기기. 그러면 직원들도 그걸 아니까 또 직원들도 내 거 챙기기 혹은 줄 세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껍데기만 남는. 사업은 참 좋은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원들이 임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짐으로써 이 껍데기만 남는. 사업은 되게 좋은데도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제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제 가능성은 결국 현장에 많이 이제 이 관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원 관리 부문과 생산 현장, 그 다음에 가치 제공, 조직 관리 이렇게 해서 4개 부문으로 해서 경영 활동들을 그냥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평가는 직원 관리라는 소위 인사부서나 이런 데서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인사부서나 아니면 경영기획 부문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각 다른 부문에서 제대로 된 어떤 통제에 제대로 따르는 혹은 스스로 자정 작업을 해 나가는 그런 자율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통제를 못 한다면 어떤 이런 굉장히 좋은 의도의 평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게 이 퇴보하는 악순환의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과 잘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기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지. 평가는 가장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다른 부문과 잘 연계가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과정에 대한 평가 부분이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스스로 자발적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나쁜이 아니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직 문화라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숨기는 거죠. 회피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기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경진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임기 지나면 판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미뤄서 쉽게 말하면 폭탄 돌리기 같은 그런 개념이 생기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때 과정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채택하지 못하는 그런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에자일 방식이나 린 스타트 방법이 바로 이런 과정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그래서 에자일이나 린스타트 할 경우에는 결과평가 쪽을 지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왜곡이 됩니다. 과정 그 자체가 드러나서 평가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책임과 그 의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전형적으로 의무감에서 일을 하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혹은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경우가 전형적으로 책임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가 그 일을 선택했다는 그 책임, 그리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조직에서 혹은 동료들이 요구하는 바다, 기대하는 바다는 것. 그 다음에 에자일 같은 경우가 이제 긍정하지만, 에자일 같은 걸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수준이나 어떤 상황을, 혹은 사업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나 동료에 대한 평가는 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 적재적소 배치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역량이 있을 때 그 역량에 맞춰서 그 사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뛰어나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똑같이 이런 이제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책임감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역량이 충분하면 자연스럽게 과정도 원만할 것이며 결과도 좋아져서 돈 벌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충분히 효과가 달성해서 결국 조직의 존재 가치인 또 달성하는, 이렇게 자연스러워 될 것입니다. 마치 짐을 실은 마차가 있으면 그 말이 스스로 자기 힘에 적당한 수준의 짐을 싣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저기를 가야지, 그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야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끌고 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돼요. 다만 그때 그 짐은 많이 실었는데 그 말이 도저히 짐을 질 수 없는 정도의 그 짐이라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중간에 혹은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죠. 문제를 숨깁니다. 똑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결국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3번만 관리하면 모든 것들이 훌훌 풀리고 2번만 관리하면 또 모든 게 다 풀리는 이런 구조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과평가를 해서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이 의무감에 기저를 둔 그런 어떤 경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자일이라든지 혹은 통합 경영 이론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는 그 지향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영에서 결과평가 경영에서 과정에 대한 평가로,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원인과 동력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보다 원인 치유,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대정요법이라면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영이. 그것이 바로 이 조직 경영이 선순환을 통해서, 시너지를 통해서 선순환해서 발전해서 미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조직이 되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합 경영 이론과 자기 조직화 경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많은 부분에서 뭐 책을 통해서나 어떤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나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쪽에 개념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쪽의 것들을 단지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그런 스타디가 아니라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의무와 책임. 과연 조직원이 일을 하는 것이 의무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책임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경영을 하려면, 그리고 통합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입각한 경영을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조직화 경영을 지향한다면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책임감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가 선택해서 혹은 동료나 조직이 기대하는 바의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화두를 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